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천막은 법무부에 쳐보겠습니다. 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어제 출범을 했죠. 이전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서 인사검증을 맡게 될 조직인데 이 조직에 대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큽니다. 여당부터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국힘 쪽의 윤기찬 변호사님. 일단 제도적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던 것을 네. 대통령실의 구성원들은 대통령의 참모거든요. 이 이제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가 인사검증을 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옮겨서 네. 개선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제도적으로 보면 일단 진일보한 제도적 보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의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요,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인사정보관리단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 프로세스를 보면 과거 이제 민정수석실이 하던 절차를 그대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한다는 건데 이게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의 비대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라면 당초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그냥 했으면 됩니다. 굳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 밑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을 새로 신설하고 그 모든 인사 관련된 정보와 권한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항상 그에 따른 반작용,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해도 되는 인사를 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특히 한동훈 장관 밑에 두고 인사에 관련된 정보를 집중시키려 하는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인사정보라는 게 검증이라는 게 이게 권한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부실검증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지 인사검증에서 여태까지 보면 인사검증권을 행사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은 누차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왜 이런 인사를 했냐 부실검증이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한동훈 전 장관 내지 법무부 또는 이 인사검증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행해 보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여론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사실 그 풀이 지금 형성이 돼 있지만 늘 보면 부실검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권한의 남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신선하다. 그러면 아니 부실검증의 책임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밖으로 내줬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인사의 책임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요. 인사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누군가 인사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의 책임자는 그러니까 추천 루트가 그쪽으로 다 모여서 인사기획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사비서관하고. 그다음에 그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법무부 외부에 있는 거죠. 그 검증단이 검증한 결과가 검증보고서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검증보고서가 공직기강비서관 다시 청와대로 오는 거죠. 대통령실로 와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하나 외줄 준 거라서 저는 상당히 좀 완비된 좀 개선된 제도로 이걸 봐야지 지금 벌써 비판하는 것 좀 섣부르다. 근데 지금 적어도 현재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인사 절차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의중하고 이제 지금 대통령 참모진 비서실의 인사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오늘 다 할 얘기긴 합니다만 검찰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라인만 보더라도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인 인사기획관 그 법무부에서 한 다음에 대통령실로 넘어간 공직기강 비서관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
검사 재직 시절에 다 서로 관계가 있던 분들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한 검증을 시스템하고 체계화돼서 더 나은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 것이냐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가 인사 관련된 정보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특정 부서 행정부처에 불과한 법무부에 다 집약돼서 검찰 출신이 위아래 좌우로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우려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보 얘기 말씀하시는데 인사혁신처가 원래 이제 인사정보 관리의 주체입니다. 공직자들의 인사 정보 관리. 이건 정보 관리를 이제 여러 기관들부터 받아가지고 정보를 관리하는데 그 해당 정보는 제한돼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규정에 딱 나와 있어요. 인사정보 관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식의 뭐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해당 담당자들이 모두 검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인사추천은 그러면 인사기획관이 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사기획관을 통해서 추천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당정이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복도교육 인사기획관 자체가 검사니까 검찰 출신만 하겠다. 이런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스템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보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법무부에서는 중간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중립적인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의중을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조기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절차상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및 평판 검증을 하는 앞뒤 단계의 절차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후보 검증을 지시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및 평판 검증을 하고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직기관 비서실이 2차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임명하는 이 절차인데요. 검증 과정에서 보고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가 축적이 되고 인사기획관실의 추천 과정 또 마지막에 공직기획관실의 2차 검증 과정은 사실상은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인사검증 과정의 핵심적인 위치 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뭐 꼭 인물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도 문제고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주요 인사 담당관을 다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을 단장에는 그 인사혁신처의 부장이 임명이 됐죠. 예, 근데 인사정보 핵심인 1담당관에는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동균 부장검사. 네. 뭐 이 담당관은 또 이제 행시 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훈력인가요? 그 재정 그 법령에 따르면 모든 이 주요 핵심 직위를 담당관을 다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받고 안 받고는 크게 의미도 없거니와 실제 사실상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실로 이관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독립적 기구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이라는 게 이게 우리 헌법적인 뭐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청문회 검증 단계도 있고 언론의 검증 단계도 있고 이건 이제 외부적인 단계인 거고 기관 간의 검증이잖아요. 기관 간에.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본인이 있던 권한을 외부에 맡긴 거예요. 대통령실이라는 게 본인 권한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 부실화되고 또 뭐 청탁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막아서 중앙행정기관에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비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컨대 인사담당기획관 이런 사람을 검찰로 했다. 이걸 달리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당에서 추천이 오거나 뭐 여러 사람이 추천이나 청탁 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뭐 청탁이나 이런 관여 외부에 휘둘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아예 법무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에 갖다 놨다. 네. 이렇게도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그 과정의 일부를 떼어서 조금 제도적 정비를 해놨는데 여기에 마침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이해가 가나 제도적 개선 자체를 이걸 무시하고 비판 일색인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 것도 그 비판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예. 나의 권한을 나눠놓겠다는데 예. 왜 그것을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문제 어제 이제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인사 문제에서 어떻게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고 하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께서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 검증 단계에서 왜 검증을 누가 하냐 왜 그런 식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제 제기는 인사 결과를 놓고 부실 검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예. 이것을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지금까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실검증 논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권한 남용의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그 거예요. 여태까지 권한 남용은 없었는데 하나만 제가 보태면 검사들이 왜 있다. 검사들이고 경찰들이 많고 변호사가 많이 가냐.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도 사실 행정관으로 변호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각종 정보를 조합해서 이 정보를 이제 살아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안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특수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부적 행위다. 일종의 네. 예.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서 있는 내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비판을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인사정보관리단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손글씨 이벤트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법무부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손글씨로 쓰는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전부터 해오던 행사라고요? 예, 근데 뭐 글쎄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 비판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게 내부에서 의사 수렴의 일종으로 어떤 뭐 비판적 시각이 있거나 찬성적 시각이 있거나 이런 정도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괜찮은데 외부에서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조금 좀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런 이제 논쟁이 생겼다.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닌데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예를 생겼다. 들면 그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예, 수도 있고 예. 또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예.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로 저는 보여요. 규모가. 조 변호사님.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과거에 법무부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못 찾았고요. 못 찾았어요? 했던 이벤트는 어떤 게 있냐면 범죄 예. 피해자 보호 관련된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었고요. 조두순 씨 출소했을 때 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거 가지고 했다가 한번 호되게 비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 취임사의 내용을 가지고 네. 그것을 손글씨로 뭐 따라 쓰고 그거에 대해서 경품을 부여하고 이런 이벤트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예. 낯뜨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 이게 손글씨 이벤트 내용을 보니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이게 취임사에 있는 21자의 이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보내면은 뭐 상품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이 추진했다고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부인을 하시겠죠. 근데 뭐 직접 지시를 했다고까지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힘센 장관이 오면 부처라는 게 뭐 장관을 뭐 더 떠받들고 또 장관의 뭐 또 대표적인 어떤 뭐 더 부각시키고 하고 싶은 뭐 부처의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거고 이거 네. 어디 정치인 팬카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다가는 약간 그 양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저렇게 이제 밖으로 내게 하는 것은 그걸 쓰건 안 쓰건 뭐 경품이라는 게 있지만 유인행위가 있지만 어쨌든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뭐 총장의 경우에도
교정 당국에서 뭐 저 재소자들한테 3배 받은 적도 있어요. 소년원인가요, 거기서? 네. 그런 것보다는 덜 낯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3배를 받습니까? 어쨌든. 왜 그것도. 어쨌든 뭐 저 정부 부처 보면은 이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런 이벤트성 홍보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게 진짜 이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짚어볼 계기로 삼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유로 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신설했었는데요. 부작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자, 국힘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원래 이제 그 의도는 차치하고요. 의도는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본인에 대한 수사 역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네. 오해를 좀 했고요. 오해인지 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비판이 시작된 문제인데 실제는 이제 파견 검사를 법무부에서 심사하다 보면 사실은 법무부라는 건 행정부의 그 한 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 어떤 뭐 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파견 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금감위 그다음에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외부 기관에 파견되는 검사뿐만 아니고 기관 내 그러니까 검찰 내에 네. 직무대리라고 발령을 합니다. 뭐 중앙지검에 소속된 검사를 뭐 동부지검에 파견하면서 직무대리 형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검사를 예를 들면 파견하는 거죠. 특별수사부를 만들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검사를 한 군데 모아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팔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파견심사위가 있지만 실제 그 심사위 구성원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 독립의 원칙상 또는 이건 부적당하다. 그리고 네. 실제 보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달라붙어서 수사하는 검사를 떼어낼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 것이라서 이것은 검찰청법의 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애초에 이제 이 조국 장관이 이걸 도입한 것은 권력형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수사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의 의견은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과거에 이 심사위원회 신설 전에도 이 법무부 승인을 받게 돼 있긴 했습니다. 검사 파견할 때. 외부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 뭐 검찰청 간 파견도 네. 있는데 그때는 사실 검찰총장 맘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력 배분에 수사 인력 배분에 문제가 생기고 파견이 나간 검찰청에서는 업무 과중 문제도 생기고 또 외부 기관 파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뭐 실제 승진이나 휴직의 어떤 계기처럼 활용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권 관련 수사검사 파견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게 한동훈 장관이 최초에 지금 장관이 되시기 이전에 전 정부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그건데요. 그때 비판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내용 중에는 뭐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하나 끼어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를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 갔던 파견 검사들을 복귀하는 명령을 했을 때는 거기가 이미 그 사건 자체가 공판이 회부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내용도 조국 관련된 사건보다는 대부분 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인력 배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파견 나간 이 검찰청에서 복귀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건 중에 조국 장관 사건이 끼어 있다고 해서 이 파견 심사위원회 제도를 마치 정권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악용한다고 비판을 하긴 했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뭐 이제 다시 이걸 되돌린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바와 같이 검찰총장 차량 안에서 뭐 검사 파견이라든가 복귀 명령을 자유자재로 하겠다는 건데 네. 이 그 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현행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오히려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할 의도로 보여져서 이 부분 또한
제도를 더 운영해보고 바꿔도 되는데 네. 본인이 네. 비판했던 부분이라고 해서 장관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칼을 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말씀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권리를 법무부 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견제할수록 해놨다. 이건데 사실은 그 심사위원회가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인원 구성을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허울 좋은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이 파견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검찰청법에도 어긋나는 게 있어요. 검찰청법에 보면 총장은 모든 검사에 대해서 직무 이전, 그러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을 이전시킬 수 있고 승계받으라고 할 수 있고 위임받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검찰청법의 규정에도 예. 어긋나는 법무장관의 그 파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건 검찰청법이 있는 거라서 법적인 그 위계질서상에도 안 맞는 그 거라서 네. 저는 변호사님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본인이 아니 수사 인력 배분을 본인이 해야지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도 안 맞는 그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검찰청법 34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 어차피 검사를 파견하거나 이 수사검사를 다른 청의 어떤 수사에 지원 보내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원래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하니까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거는 거죠. 보직이고요. 그러니까 보직과 지금 파견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직이 있는 상황에서 보직을 이제 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그 검찰총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과 보직은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권한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총장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견하는 거거든요. 보직은 네, 냅두고 실제 가서 근무하는 곳이 파견이에요. 그 파견이라는 것은 검찰청법 다른 규정인 그 검찰총장의 직무 위임 이전 승계권 여기에 이제 반한다는 거죠. 제가 제 해석은. 네. 그래서 법무 훈령이나 이런 규정으로 파견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안 맞다. 제한하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뭐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정작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지금 검찰총장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지 좀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 자리를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 뭐 어떤 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역대 정부 출범할 때 다 이랬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역대 정부 출범할 때 검찰 그 총장 후보 추천위 네. 이 구성도 보통 30일 이상 걸렸고요. 지금 이제 30일이 거의 안 됐잖아요. 정부 출범이. 그다음에 실제 후보가 추천돼서 총장 임명되기까지 뭐 67, 80일 이렇게 다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해서 그렇죠. 원래 첫 거죠? 출범 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히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의도건 간에 검찰총장은 이미 2년 임기제고 사실은 한번 임명해 놓으면 여러 가지 또 이 행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신중하게 임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너무 늦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일러요. 역대 비교해 보면 다 그래왔다 거의.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의 의견은 조기현 변호사님. 이제 과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뭐 그 정권 출범하자 바로 임명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된 건 맞는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부터 해가지고 향후 인사가 쭉 예정돼 있는데 그 절차를 신임 검찰총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도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체제 하에서 네. 검찰총장 없이 검사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 이제 그래서 일각의 우려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신중하게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됩니다만 독립된 기관을 그렇게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실제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신중한 인사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정부 주요 부처라든가 대통령실 주요 요직에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할 필요성도 없는 데다가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잘못 임명할 경우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요걸 좀 얘기하고 좀 끝내도록 하죠.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원장으로 왔습니다. 검사들의 전성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국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 뭐 인원수 검사가 이제 비서관급 이상 장차관급 이상의 진출한 검사가 많은 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 뭐 비판을 하게 되면 나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저 역비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참여연대 출신이 많았다. 네. 뭐 캠프 출신이 많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전에 그랬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어떤 인사권이 있는 거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인사다. 그렇죠. 금감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누가 얘기하듯이 뭐 어떤 질서를 형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그건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장의 위원을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질서를 만드는 곳이에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은. 금감원은 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일탈 행위를 제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자본시장 질서를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다음 소비자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실제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거기에 하나 만들어서 이제 수사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제재기관인 금감원의 또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원래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오는 것이 뭐가 이상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문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죠. 조기현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적재적소 또 유능한 인재 등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검찰 출신 인사가 가면 그 자리가 적재적소고 검찰 출신이면 유능하다는 결론밖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금감원장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조사 감독 기관이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검찰 출신이 맡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관되게 권력기관의 핵심부에 모두 검찰이 장악하고 그 마지막 정점에 지금 이 금감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다음 금감원의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런 긍정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전적으로 뭐 조사 감독을 통해 가지고 금융 피해자를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제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검찰 출신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도 문제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천막회 법무부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